생각은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면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의식이에요. 유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그 단상들은 그냥 의식이에요. 의식. 생각은 그 의식을 축성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서 그 결과물로서 나오는 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깊이 의식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은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지로서 그 느낌, 그냥 의식되는 것. 정치인들이, 그리고 그 기업가들이, 특히 그 마케팅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TV 광고를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속 이미지를 넣거든요. 그죠? 그 이미지를 의식하게 되고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갖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살게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의 삶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네. 내가 내 생각을 갖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생각이라는 것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할 때 그 생각이라는 것도 내 생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심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정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생각은 정리된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언어라는 거죠, 언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언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의 힘, 언어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또 많이 써야 되고요. 그렇죠? 또 많이 생각해야 돼요. 네. 저는 점점 나이 먹어갈수록 생각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메모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정리되지 않고 어떤 생각을 밤새도록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정리하지 않고 그래, 그 순간에 그래, 이 생각대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생각을 중단하고 다음날 그걸 이제 실천을 해보려고, 그걸 구체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내가 어저께 무슨 생각을 했지? 그렇죠? 생각은 흩어져요, 여러분.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 언어의 형태로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길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표음 문자의 한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표의 문자화하는 도구가 만다라트라고 그랬고, 마인드맵이라고 그랬고, 로직트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도구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많은 그 젊은이들이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니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기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느끼고 있는 느낌, 어떤 그때 내가 의식하고 있는 그 의식의 단상들을, 파편들을 적어 놓은 것이 절대로 그건 생각의 정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내가 계획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추진,
그 실천력, 이것이 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추진력 있다. 막 그냥 뭐 이 사람 막 무대뽀야. 막 이 사람은 강력하게 추진력이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시대는 그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융합 시대라고 했잖아요. 융복합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융복합의 시대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상관없고 이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연결되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잘 연결시키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융복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죠. 그죠? 생각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이 생각의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것은 결국 언어의 힘이에요, 언어의 힘. 이 언어의 힘 하면은 국어 점수 잘 받아오고 영어 점수 잘 받아오는 거, 물론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저희 딸이 밤에 잘 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이제 딸이니까 제가 알잖아요. 왜 안 좋으냐 하면 제가 밤참을 먹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장래의 희망이 뭐냐? 너는 목적이 뭐야?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뿐이야? 그랬더니 아빠는 내 나이 24살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어? 엄마는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 딱 따지고 묻더라고요. 응? 저는 얘기했죠. 근데 가만 기색을 보니까 제가 제 딸 성격을 알거든요. 뭔가가 찔렸어, 지금. 제가 한 말에 뭔가 딱 찔린 거예요. 찔려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꿈 그까짓 거 가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건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목적 뭐 이런 부분들 이건 많이 퇴색이 되고 또 그것이 많이 세상살이 좀 희석되면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삶의 가치는 무언가, 자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희미해져 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이 주제를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일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에서도 어떤 메시지나 의미를 전달하려면 문장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죠? 문장이 완성되어져야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통될 수 있고. 그렇죠? 그 메시지가 또 그 의미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그것은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문장이 완성되어져야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논리의 문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 문장에서 언어가 어떤 문장 구조를 갖추고 문법 구조를 갖고 논리 구조를 갖추고 하나의 완벽한 완전한 문장이 되어서 그것이 전달될 때 그 모든 언어의 목적은 뭐죠?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의미를 전달하는 거. 자, 언어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모든 문장에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문장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의미 또는 메시지, 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문장 속에는 의미와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설거지 하신다.
네. 엄마가 설거지 한다는 거를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장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빠진 문장 한번 생각해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일 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 그 목적 가지나 마나 소용이 없다. 그죠? 그 사람은 목적만 가져서 그래요. 희망만 가져서 그래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의 구조에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그렇죠? 그리고 그 순서, 그 배열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영어에서 여러분, 목적이 뭐죠? 고얼이죠. 고얼입니다. 그죠? 최종 목적.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음 단계.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음 단계. 제가 여러분,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가 뭐죠? 네? 이건 목적이에요. 이 다음은 뭐냐면 플래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플래닝이 뭐예요? 계획이 아니고 플래닝은 기획이에요. 기획. 그 다음에 플랜. 이게 계획이죠. 자, 뭐 쭉쭉 나가볼게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이 플랜을 이루기 위한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는요, 뭐가 있죠?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를 프로그램을 우리 그냥 프로그램 하는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은 의도한, 의도적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고 좋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goal을 이루기 위해서, 플랜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랜 A, 플랜 B, 이런 얘기하죠. 기획이 여러 가지, 기획은 하나예요. 기획은 하나고, 계획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플랜 A, 플랜 B, 또는 뭐 C, 뭐 계속 나갈 수 있고요. 프로그램도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렇죠. 프로그램도 A 프로그램, 뭐 B 프로그램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프로젝트도 한 개의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상관관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획과 계획을 많이 헷갈려요. 기획과 계획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기획 단계는 네. 아웃라인. 기획은 아웃라인.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큰 그림이에요. 말하자면, 설계도, 전체 설계도. 플랜은 뭘까요? 그렇죠. 세부적인 그림이에요. 세부적인 그림이고, 이거는
전체 설계도고, 이거는 말하자면은 일정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 일정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뭐 그것이 대기업이든 뭐 공기업이든 상관없이 이 직장인들이 항상 씨름하는 게 뭐냐면 기획이고요. 그쵸? 기획이죠. 기획서. 여러분, 직장인은 이걸 잘하면 됩니다. 기획서, 그 다음 뭐죠? 계획서,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제안서, 보고서. 그죠? 이 네 가지만 잘 쓰면 돼요. 직장인은. 맞죠? 제발 틀려요? 연구원도 마찬가지,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사실 이 네 가지만 잘하면요,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몰라요. 이걸 구분할 줄도 몰라요. 왜? 논리적인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감지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초년병이 항상 그 직장에 가서 깨지는 게 뭐냐면, 야, 이걸 지금 보고서라고 써왔어? 그죠? 야, 보고서는 보고서답게 써야지. 야, 네가 지금 기획을 할 짬이냐? 보고서라고 들고 갔는데 상사가 볼 때는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기획서야. 그죠? 기획서를 써오라고 그랬는데 제안서를 써왔네, 이 녀석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게 뭐냐면 이 과정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여러분 논리적인 훈련이에요, 이게.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씁니다. 네. 여러분, 설교는 뭘까요? 설교는 여러분 제안서입니다. 아세요? 제안서예요. 설교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요 네 가지를 잘 써야 돼요. 이 네 가지 잘 쓰는 법은 쉽게 뭐 얘기를 좀 해줄까요? 우리 딸도 있으니까. 기획서는요, 뭘 할 것인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계획서는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서가 나오면 그 기획서에 의해서 계획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획서예요. 그죠? 어떤 과정을 할 것인가. 제안서는 뭐예요? 제안서. 이 계획을 잘 이루기 위한 의도적 과정들을, 이런 과정도 있고 이런 과정도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은 제안서에는 프로젝트도 들어가요. 근데 보고서는 뭐예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각 단계, 프로젝트면 프로젝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건 실천적인 영역이죠. 이러한 것들이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현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야, 제안서 하나 써와봐 하면 엉뚱하게 기획서를 갖고 온 녀석들이 있고 답답하죠. 한참 가르쳐요. 그래도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왜 안 될까 고민을 엄청 해봤죠, 제가. 그랬더니 저는 목사로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언어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 받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거죠. 여기엔 뭐가 있어요? 목적이라는 것은
want와 need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까요? 좋은 목적.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게 필요한 거? 이것이 적절히 잘 섞인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목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need라는 것은 뭐예요? 현재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의 필요성. 그러니까 난 지금 돈이 필요해. 돈 벌어야 돼. 그죠? 현재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면 want는 뭐예요? want라는 것은 원하는 것. 이거는 미래의 잠재성이에요. 이거는 현재의 필요성. 필요성. want는 뭐예요? 미래의 잠재성.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좋은 목적이냐? 현재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잠재성으로까지 나아가는 목적이 좋은 목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죠? 이게 좋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울 때 현재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근데 그거로 끝나버리면 현재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장래의 잠재성을 생각해 볼 때, 아, 이게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돈이 없어.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지금 나한테는 당장 필요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목적을 세워야 돼. 근데 현재 돈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좋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처럼 돈이 없는 젊은이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흑수저들에게 나는 어떠한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유가 좋은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이 목적으로서의 타당성을 따질 때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이 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want와 need. 네. 그러니까 이건 사업 계획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업에서 어떤 목적을 잡는다는 것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게 목적에 담겨져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담았어요. 그러면 여기저기다 그냥 메모를 해놨더니 이제 매체를 바꿔가면서. 네. 그러면 이거를 기획해야 돼요. 근데 이 기획이라는 것은 뭘까요? 기획이라는 것은요, 계획과 어떻게 다르냐? 기획이라는 것은 이제 큰 그림이고 전체 설계 들어가 있죠. 기획이라는 것은요, 이 목적을 성취하는데 목적을 성취하는데 목적이 나왔어요? 기획이라는 건 뭐냐? 기획이라는 것은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웠어요. 나의 니드와 원트를 잘 해서 목적을 딱 선정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적합한입니다.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이에요, 여러분. 이게 플래닝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걸 기획을 한다는 것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은 뭘까요? 계획.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목적은, 고울은 뭐예요? 내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이루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이에요. 그 다음에 플랜은 뭘까요? 플랜. 여러분, 플랜은 뭘까요?
목적을 성취하는데 행동을 순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행동을 설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그림, 건축 일정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기획을 하라고 하는데 계획을 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정해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뭘 하고 싶냐?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너한테? 목적, 장래, 희망, 목적, 그걸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냥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뭐예요? 내 사업을 하든지. 그쵸? 그랬더니 우리 딸이, 난 사업은 아닌 것 같아.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안 해. 사업 너무 힘들어. 그럼 사업을 제외하면, 도둑질 아니면은, 그죠? 남은 게 뭐예요? 남한테 일을 해서 남한테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도둑질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네?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쟁이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몸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넌 그게 기획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획이에요. 자, 그러면 너는 결국 너의 몸값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기획을 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기획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을 지금 제가 흉보는 게 아니라 다들 그래요, 지금.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요. 이게 나와요. 그럼 나는 그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학점을 잘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외국어 능력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외국어 그 능력 시험에서 점수를 몇 점 받아야 되겠구나. 이제 학교 복학하고 1년 남았는데 내가 학점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몸값이 높은지를 내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구체적인 기획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획을 안 하고 막연히 나는 그냥 경제적으로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냥 한여름밤의 꿈이죠. 그렇죠?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기획이 딱 나오면 그 기획을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세부적인 그림과 그 일정표. 여러분 계획에서는요, 여러분 일정이 나와야 돼요. 일정이 나오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계획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계획이 아니에요. 네. 그냥 열심히 해서 뭐 언젠가 되겠지.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 부자 되겠다. 그러면 그 부자가 되겠다는 내가 부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딱 정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부자가 되겠다. 5년 안에 부자가 되겠다. 10년 안에 부자가 되겠다. 이런 일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10년 뒤에 내가 부자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 10년 동안, 5년 동안 어떻게 해요? 나는 나에게 짜여진 그 계획표에 따라서 그 일정에 따라서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획에는요, 반드시 일정표가 나와야 돼요. 일정표가 나오지 않는 계획도 아닙니다. 그건 계획도 아니에요.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계획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합니다. 네. 목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계획이 없겠어요? 그렇죠? 목적은 있는데 계획이 불분명하다. 그럼 기획 단계가 빠지거나 뭔가 잘못된 거죠. 목적, 기획, 계획.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프로그램은 뭘까요? 프로그램.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계획, 그러니까 이 일정표, 내가 그린 이 세부적인 그림과 이 건축 일정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이것을, 이 계획을 이 일정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단계들,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러한 과정들을 의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값이 높은 사람이 되겠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돼 있으면 몸값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학점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요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실력이잖아요. 그죠? 네, 몸값이 몇 배가 차이 납니다. 2개 할 줄 아냐, 3개 할 줄 아냐,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럼 내가 또 어떤 또 인턴십 과정과 커리어를 쌓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네. 어저께 우리 집사람 친구 아들은 학교 졸업하고 2달 동안 뉴욕에서 인턴십 과정을 받는다는데 서부에 살고 있는 애가 동부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엄마가 따라갔다 뭐 그런 전화를 주고 받는, 왜 그런 걸 하겠어요?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좋은 직장, 그쵸? 몸값을 더 받기 위해서, 그쵸?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뭐예요? 경력을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깨야 될 것이 뭐냐면, 안정된 직장, 그냥 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시험 봐가지고, 안정된 직장,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 되면, 다 된,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고 자살하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얼마나 일입니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는요, 또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이 있는 거예요. 과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분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분화. 이렇게 세분화를 하고, 그 짜여진 이것이 뭐냐면, 내 꿈을 이루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한 내 삶의 논리예요. 그죠? 이 논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가 아까 그랬죠? 논리의 구성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그 문장의 의미 전달도 정확해지고 그 문장은 성공적인 문장, 완벽한 문장이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이러한 그 어떤 로직이 분명히 있다고 하고 또 이것이 더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인생의 성공률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가 불분명한 문장은요, 의미도 불분명해요. 뭐라고 하는지는 못 알아듣겠어. 우리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얘는 얘기는 한참 하는데 듣고 나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답답해. 근데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인생이 있다니까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정표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유행이나 바라고, 그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 그리고 프로젝트에 불과한 걸 프로그램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아까 얘기한 이게 계획인지 기획인지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명확하게 나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죠, 그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성취할 때마다 내가 의도했던 그 과정들이 완성되는 거고, 의도했던 그 과정들이 완성될 때마다 나의 건축 일정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린 세부적인 그림들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완성될 때마다 자, 전체 설계도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고을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제가 예전에 시스템 했잖아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모든 시스템에는 설계가 목적이 있고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목적이 있고, 그 시스템에 대한 전체 설계가 있고요.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일정이 있고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의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이 시스템에서 움직이면,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내가 사는 날을 더하면 더할수록 나는 내 목표, 그 시스템이 내가 꿈꾸고 있는,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앞에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시스템화해야 돼요. 근데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루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뭐 즐거운 거 없나?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게 바로 우민정책의 산물 아닙니까? 생각 없는, 그죠? 오락거리 던져주고, 예, 먹을 거 던져주고, 그죠? 생활의 기본적인 어떤 그 문제들만 해결해 줄 수 있게 해주고, 오락거리 던져. 그 옛날에 그 로마 제국의 그 로마 시민들, 로마시를 유지했던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여러분? 4S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토인비 박사 얘기한 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섹스. 네. 성. 그 다음에 뭐예요? 스포츠. 그 다음 또 뭐예요? 스크린. 그죠? 스크린.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쇼핑. 이거죠? 그죠? 이게 토미 박사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상 모든 그 기득권 세력들이 지배계층들이 피지배계급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그죠? 남아있는 카드가 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이런 삶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젊은이들 여러분 이 스마트폰 갖고 뭐 하나 한번 보세요. 맨날 검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니면 스포츠, 아니면 뭐, 그죠? 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예? 아니면 맨날 비교 검색해가지고 쇼핑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은 없는데 아싸 싸게 샀다, 난 돈 벌었다 이러고 있어요. 번 돈이 없는데, 그죠? 쓰기만 하고 있는데 남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또는 빚내가지고 돈을 쓰기만 하는 거, 이게 돈 싸게 샀다고 돈 버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걸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 뭐냐면, 저는 목사이기도 하니까 저는 이런 쪽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많은 젊은이들 만나요. 창업한 젊은이들도 만나고, 그렇죠? 카페 창업한 젊은이들, 또 가끔 어디 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면 가면 거기서 뭐 창업 인큐베이터 뭐 이런 데 가서 강연을 하거나 뭐 이렇게 보면 애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이거예요. 좋은 아이템을 얘기해달래요. 좋은 아이템. 아, 이 아이템으로 돈 벌었다. 여러분, 아이템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상품이 히트를 치잖아요? 그 상품이 지속되는 그 인터벌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옛날에는 몇 년이 갔는데 지금은 6개월도 안 갑니다. 그 대표적인 거 얘기해 줄까요? 네? 경제적인. 네. 그걸 진부화라고 얘기해요, 마케팅에서는. 그 효과가 진부화된다는 거예요. 진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6개월도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허니버터칩. 그죠? 혜태가 그거 내놔가지고 그냥 돈 엄청 버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막 투자를 몇백억을 했어요. 그런데 안 팔려요. 네. 안 팔려요. 여기요. 말해. 진보화된 거거든요. 수연이 이제는요, 여러분,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시대는요, 안 돼요. 아이템을 갖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업종을 6개월마다 바꿔야 돼요. 그거 가능해요? 여러분, 또, 우리나라 눈꽃 빙수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뭐 된다. 눈꽃 빙수 그거 됩니까? 제가 눈꽃 빙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눈꽃 빙수 기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여러분? 엄청 비쌉니다. 제대로 된 걸 하려면. 네? 어설프게 흉내낸 거 말고. 제대로 된 눈꽃 빙수를 하려면, 눈꽃 빙수를 만든 일본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하려면요, 그 빙수 기계나 투자비가 엄청난데, 거기서 고정비, 간접비, 인건비, 가게에서 다 빼고 그 기계값을 뽑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년 걸려요. 저희 거래처 가맹점들이 그걸 요구를 했는데 제가 그거 하면 당신들 망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 망하잖아요. 돈 번 데 있어요? 벌었다고 떠들기나 하지 실제로 돈 번 데 없어요. 제 말을 들었던 저희 거래처들은요 저한테 감사하다고요.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상 아이템으로 갖고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데 가면 이 젊은 친구들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한테 뭐로 돈 벌었냐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어떤 아이템으로 돈 벌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시스템이 돈을 버는 거예요. 시스템이 사업의 구조.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 구조 안에는요 어떤 상품을 넣어도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 C라는 상품 또는 어떤 A라는 아이템, B라는 아이템, C라는 아이템을 넣어도 이 구조 안에 들어가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된다라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놔야 돼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융이잖아요. 금융이란 건 뭐예요?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돈을 태우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록 적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자는 계속 불어나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게 금융이거든요. 금융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사업도 시스템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안정적 사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시스템을 딱 짜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어떤 아이템을 얹더라도 수익이 나요. 물론 그 아이템에 따라서 수익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수익이 난다는 그 자체는 바뀌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야, 이 사업체를 파십시오. 나한테 그래요. 네. 이 사업체를 파십시오. 팔아요? 팔 수 있어요. 가게에 가면 가게를 팔 수도 있고 뭐 팔아요. 팔지만은 나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시스템이 남아있어요. 난 어떻게 해요? 그 시스템을 들고 다른 데 가서 또 그걸 또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스템을 여러분이 구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것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획을 시켜요. 너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네가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네가 한번 생각해봐. 응. 그리고 그것을 너 어떻게 실천할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고 그 일정표 한번 네가 한번 짜봐. 약속해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걸 의도된 과정들을 네가 그 프로그램들을 한번 네가 한번 만들어.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작은 과제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애들을 그렇게 한번 훈련시켜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우리 딸이 네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반성을 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른 주제가 잡혀져 있었지만 이것도 물론 생각의 힘, 언어의 힘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저는 이 원칙에, 이 논리에 철저하고 이 논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장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문장이 되듯이, 그죠? 그 의미 전달과 메시지 전달이 명확해지듯이 내 삶의 논리도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 어쩌다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요행수를 바라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요행수예요. 예. 이젠 우리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설사 그렇게 하신다 하실 때도 그건 주권의 문제지,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권과 조건을 여러분 글자 하나 뒤집어 놓은 건데, 주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권이라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근데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은 주세요 하는 자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하는 과정이고 두드리는 과정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내용도 생각하면서